소액이면 소액일수록 100%는 무조건 넘어요. 펜 딱 잡고 이름만 수주하면 돼요. 사건 번호랑.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는 실, 제실. 이런 게 보통 이제 지방에서 좀 산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조상님을 위해서. 제가 경매물건 나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제실이 관리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서성거리는 저를 보고 뭐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줄 때는 뭐 따로 뭐 그게 없으니까. 아, 이거 경매 나왔던데 받으려고 한다. 혹시 아냐?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 동네 강씨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인데 아버지가 뭐 교장이고 이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고 어깨 좀 피고 다닌다고 돈이 엄청 많다고. 근데 이거 왜 경매로 나오냐 하니까 아, 그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지금 날린 거다. 근데 지금도 이 자식들이 1년에 2번씩 제사를 지내러 온다는 거예요. 뭐 바로 집에 가서 입찰을 준비했죠. 왜냐면 시골 어르신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일가가 있는 땅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온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자존심을 상해하세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10배다. 지로를 안 받아도 된다. 왜냐면 감정가가 작았거든요. 1200인 거랬거든요. 이거 내가 진짜 뽕을 뽑겠다 생각했어요. 폐찰했어요, 제가. 2명이 들어왔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한 명 더 했더라고요. 폐찰을 했고, 이제 그날 우연히 이제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법원에서. 얘기 좀 하고, 이제 점심시간쯤 돼서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도로에 그 낙찰받은 사람이 남자 2명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길을 싹 갖다 댔죠. 그러니까 아, 같은 마을 사람인데 좋게 하자. 그냥 잔금 납부하지 말고 돈 좀 챙겨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단기 매도죠. 낙찰 영수증 받자마자 한 달 월급 받는 거거든요. 와, 저거 보고 저거는 야, 내가 받았어야 되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집에 갔는데 제 예상대로 다시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걸 다시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들이 웃돈 주고 취하를 시켰는데 당연히 공매가 들어오겠죠. 자기 가문 거고 웃돈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물건을 갔어요. 그날 입찰 안 하고. 결과를 보니까 이제 지분 그 공매 권한이 없는 그 집 사람이 받아갔더라고요. 최저 가격에 1원도 안 붙이고. 아, 그거 보고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뭐 내가 손실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한 100만 원 더 붙여서 내가 받을 걸, 이 생각했어요. 항상 이렇게 괜찮은 물건은 대리인을 붙여서라도 꼭 입찰을 해야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그 집 일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초의 조상님이 이렇게 분가가 되잖아요. 막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막 이렇게 분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실은 이 집 건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어요. 이 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실제로 겉에 나무는 다 쓰러져 가는데 안에는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용역업체를 써가지고 잔디도 깎고 이 전구도 달고 그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밑에 돌도 깔아두고. 제실이 있는 집은 뭐 어떤 양반댁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다른 사람 오는 거 싫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그 일대 토지를 다 떼봤어요. 전부 다 강신 거예요. 그만큼 부자인 거예요. 그 집이. 예전에는 그 마을의 그 한 섹터를 자기 일가가 쓴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점차 빈 땅이 되는 거죠. 거기 가보면 깔끔해요. 집 단독주택 하나 있고 그 집 하나 있고 딱 약간 언덕배기에서 딱 전망도 좋고. 경매로는 법정지상권만 하세요? 아니면 아파트도 보세요? 아파트도 같이 하죠. 아파트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근데 법정지상권이 공매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실제로 차라리 경매가 나아요. 경매가 보통 한 500개 되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죠. 뭐 돈이 있으면 한 달에 다 가죠. 있으면 다 가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럼 평균 최근 뭐 한 3개월 정도, 월 평균 몇 번 정도? 한 10번 정도 가죠. 입찰을 10번 정도? 네. 어느 정도 낙찰을 받으세요? 이게 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수익률은 이게 돈이 많으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좀 애매하니까 수익률을 좀 높게 잡아서 좀 많이 패치를 해요. 그래서 뭐 10번 하면 2번, 3번.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 집주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수익률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집주인이 돈도 많고 사갈 수밖에 없으면은 수익률 상관없죠. 그런 거는 바로 받아야죠. 한 번 유찰이건 신건이건 바로 받아야 되고, 좀 애매하다, 상황이 애매하다, 근데 장기로 가져갈 만하다 하면은 한 번 3번 정도 유찰됐을 때 자기 원하는 수익률 맞춰가지고 낙찰 받아야죠. 신건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확실한 거.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거를 설령 이 사람이 건물을 포기해도 내가 할 만한 게 있는 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거는 솔직히 신건이나 한 번 유찰됐을 때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한두 명 꼭 들어오거든요. 단독은 잘 안 돼요. 딱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좀 높게 질러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써야 돼요. 그래야 받아요. 거기서 1, 200만 아끼겠다고 낮추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랑 다 날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 3, 400 올리면 받는 거예요. 요거를 못 이기면 못 받아요. 저는 전체를 받죠. 지분은 잘 안 받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분은 제가 이때까지 물건 찾은 것 중에 다른 지분권자가 지분을 회수하는 경우를 몇 번 못 봤어요. 솔직히 지분권자가 막
20명, 30명 있으면 꼭 한 명쯤은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유찰도 잘 안 되고 이게 좀 찾아보시면요. 생각보다 겁 없는 투자자가 많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분권자가 20명 이렇게 있는데도 막 서슴없이 받아가요. 근데 결국 다 미납을 해요. 통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쉬워요. 통이 차라리 쉬워요. 일단 치료도 청구하기도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솔직히 성립 안 하면 더 좋긴 해요. 건물을 철거한다고 윽박 지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철거할 수도 있고 다툼은 하되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거 약간 네. 탐정놀이, 네.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이게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자자분들도. 근데 해보시면 동네 주민보다 소유주분을 직접 만나는 게 오히려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명함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명함 하나. 가짜 명함. 좀 소액으로 하실 거면 건물 소유주인데 토지를 파는 게 이득이고요. 진짜 큰 물에서 큰 건 하나하나 하려면요. 위에 털 생각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유주도 배짱이 튼튼하기 때문에 좀 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건가요? 소액으로 법정지상권으로 해서 막 네. 회전율을 높이고 그렇죠. 그걸로 아파트를 산다. 그렇죠. 그렇게 방법이 되죠. 이게 일단 전업이니까 아파트가 이제 진입하기에 이제 금액이 애매한데 남은 금액으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치권은 농지같이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은 법정지상권으로 계속 그렇죠. 만들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지료받다가 갑자기 저 사람도 산다고 하니까 소유주가 저 토지 팔아달라고 돈이 있다고. 그러냐 그럼 사가라. 그것도 쓰고. 일단 그럴 때 때문에 일단 수익률은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100%는 무조건 넘어요. 1,000만에 낙찰받으면 한 2, 3천에 팔긴 쉬워요. 왜냐하면 이 2, 3천은 이제 길바닥에 늘려있는 대출이 있죠. 대부업체들. 네. 그것만 해도 소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사가거든요. 큰 것들은 어려우니까 좀 긴 플랜이 필요하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해요. 진짜 이 3억짜리가 내가 이걸 받아서 진짜 큰 수익이 낼 수 확신이 있으면 여러 개 한 것보다 하나 하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은 이쁜데 애매하다. 그러면 뭐 5천짜리 줄을 깔아버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3억까지 올라가면요 거의 공장 창고 이런 게 많아요. 그 뭐 일반 주택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공장 소유주분들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협상이 잘 안 돼요. 진짜 하려면은 그 공장에다 깔고 있는 소액을 받아가지고 딱 주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쉬울 거 없는 돈으로 크게 베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공장 지붕, 입구 걸려있는 그런 거 받아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갖고 뭐 하냐면 공장 출입문이 하나인 곳이 있어요. 출입문이 하나인 곳. 그러면 거기 근처에 도로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불법 그거라고. 근데 상관이 없어요. 공장은 이 입구가 막혀서 한번 생산이 막히면요 손해가 더 커요. 그건 나중에 벌금 낸 것까지 다 합쳐서 받아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물건은 받기도 어려워요. 경쟁이 심해서. 뭔가 이렇게 못 살게 굴어서 돈을 나오게 만드는 네. 느낌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많이 괴롭혀야 돼요. 약간 쥐어짜는. 네. 좀 기분이 좀 별로. 뭐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러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투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공투는 일단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게 좀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로 좀 다 같이 해야 돼요.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누구 한 명은 투자금이 많아요. 누구 한 명은 좀 없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급하잖아요. 좀 돈이 부족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막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힘이 빠져요. 왜냐면 할 건 내가 다 했는데 수익은 나눠 먹으니까 힘도 좀 빠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같은 공통 멤버인데 안 하니까 좀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조사도 하고 서로 입찰하고 서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걸 정확하게 엠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낙찰받지 않는 이상 개인이 받으면 일단 세금 공제도 있을 거고 내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많잖아요. 조사에 들인 시간, 비용 이런 거 어떻게 다 엠빵을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할 거면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대출받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고 서로 좀 양보를 하면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웃긴 게 한 가지 일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한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거는 다 똑같아요. 웃기죠. 네. 항상 자기가 더 많이 있고 더 이쪽에 기여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다 따지면 절대 이게 오래 못 가요. 멤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한 3명, 4명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3천씩 태워가지고 하면은 4명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뭐 3천짜리, 5천짜리 한 3개, 4개 할 수 있죠. 그럼 이 모임 분들은 어떻게 만난 분들이세요? 같이 강의 들으면서. 공투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돈 태우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신분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 모임에서 어쨌든 누구 한 명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3명 다 초보면요. 답이 없어요. 까먹는 거야 돈.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알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이 처리 방안까지 명백하게 플레이 딱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공투할 때 5천짜리를 5명에서 1,000만씩 태우잖아요. 이 물건을 고를 때요. 우리가 공투를 해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공투 해보자라 하면 망해요. 그런 물건은 열의 9은 다 손실이에요. 진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물건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물건만 공투 끌고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선정부터
뭐 조사, 그다음에 낙찰, 협상 매도까지. 그러면 다른 멤버들을 조금 챙겨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뭐 담은 50이나 100이라도 수고했다고. 근데 뭐 같이 기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했으면 좀 해줘야죠. 분쟁은 없었습니까? 다툼이나 이견이나? 없었어요. 항상 저희는 상대를 배려했어요. 친척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아니에요. 다 저보다 형들이에요. 다 나이 많으세요. 40이라고. 신인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많이 돌아다녔죠. 제가 급한 사람이 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도 수준이 좀 비슷하세요? 네, 거의 뭐 비슷해요 실력은. 왜냐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만 딱 잡으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펜 딱 잡고 이름만 수주하면 돼요. 사건 번호랑. 아니 진짜 쉽지 않거든요. 공투 2명만 돼도 그죠, 분쟁이 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파토나고. 좀 처음부터 절대 규칙만 몇 개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좀 하겠다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좀 안 좋다 하면 그냥 파해버리면 돼요. 굳이 의리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 잃느니 사람만 잃는 게 낫죠.